제가 앞의 여러 영상에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과연 내가 삼성전자를 뽑아낼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경제TV의 주토피아라는 방송의 한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1990년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1위가 한국전력이고 2위가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3위부터 8위까지가 은행주이고 9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10위가 대우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보면 과연 이 10개 기업 중에서 9번째의 삼성전자를 골라내야 할 내가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10개의 기업 중에서 없어진 기업만 해도 6개나 됩니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대우, 이 회사들은 부도가 났건 다른 형태로 사라졌건 이미 없어져 버린 기업들입니다. 1위였던 한국전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고 그나마 좀 오른 주식이 포스코와 신한은행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없어진 기업 6개에 투자했다면 수익은커녕 원금도 다 날렸을 것입니다. 그럼 이 10개의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를 고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기준을 정해보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의 10위까지 기업 중 1990년대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능력과 사업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의 능력은 이 자리에서 제쳐놓고 생각해 볼 때 결국 사업의 구조가 가장 좋은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1년 1월 28일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까지입니다. 1990년대에 삼성전자를 꼽았듯이 앞으로 20년 후에 가장 큰 성장을 할 미래의 삼성전자는 이 10개 종목 중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업들 중 20년 후에 가장 크게 성장할 회사는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1순위로 항상 네이버를 꼽습니다. 네이버의 사업 구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영상에 없던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제가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입니다. 첫째,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미래의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아마존이 가장 큰 돈을 버는 분야도 클라우드이고 과거의 황제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사회생시킨 것도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매년 최소 20% 이상 성장을 하는 고성장 분야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분야를 찾기도 힘든데 클라우드는 장기 트렌드까지도 좋습니다. 향후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클라우드가 핵심 축이 됩니다. 즉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얼마 전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께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이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네이버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투자자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선도업체입니다. 사람들은 클라우드를 데이터 저장이나 데이터 센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엠버서더 호텔 동대문점은 스마트 호텔로 운영됩니다. 이 호텔은 예약부터 퇴실까지 모두 AI로 운영됩니다. 투숙객이 모바일 어플로 객실을 예약합니다. 투숙 당일 객실로 들어간 후 AI 음성 비서에게 조명을 켜달라고 하고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춰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객실용품도 음성 비서에게 요청하고 객실에서 호텔 로봇이 음식이나 물품 배달도 해줍니다. 체크아웃도 객실 안에서 이용 요금을 확인한 후 결제하고 퇴실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를 음성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AI 음성 인식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명, 냉난방, TV를 인터넷으로 제어해주는 사물인터넷, 즉 IoT 기술이 필요합니다. 룸 서비스를 배달하는 무인 로봇이 움직이는 데는 지형 지물을 알아서 파악하는 3D 공간 매핑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이용객을 위해 다국어 지원 기술과 호텔 내부와 외부를 감지하는 보안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첨단의 IT 기술이 필요한데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기업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엠버서더 호텔처럼 여러 기술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IT 인프라를 빌려 온라인에서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맞게 기술들을 쉽게 결합했다가도 필요가 없으면 쉽게 떼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가 세계 1위의 업체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1위의 플랫폼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남미에서도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하면서 올라가는 주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왓패드는 순 이용자 수 9천만 명을 보유한 개방형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미 전 세계에서 1위 업체인데 왓패드의 인수로 호랑이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이제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웹툰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웹소설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컨텐츠는 결국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소설의 스토리를 웹툰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웹툰을 제작할 수 있고 다시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성공시킨 회사는 바로 마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이버가 마블의 성공을 따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블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판타스틱 4 등의 캐릭터를 개발한 코믹북 회사일 뿐 아니라 이들 캐릭터를 이용하여 영화 제작에 성공한 영화사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의 일본 사업도 현지화가 잘 진행되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65%의 지분을 가진 Z홀딩스가 있습니다. Z홀딩스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검색 엔진인 야후재팬이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야후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저팬넷뱅크가 있고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일본 최대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데마에칸을 인수했습니다. 데마에칸의 이용자 수는 약 320만 명이고 일본의 음식 배달 시장은 약 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도 매년 약 5천억 원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의 사용자를 지닌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일본에서 사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본의 4차 산업을 네이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2021년 투자 1순위로 꼽을 만큼 그 성장성이 뛰어난 산업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네이버 Z가 있습니다. 네이버 Z는 아바타 앱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앱이 세계적인 메가 히트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원래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만들었는데 2020년 5월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대부분 10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3차원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통해 세계인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입니다. 누적 유저가 벌써 2억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90% 정도가 해외 가입자라고 합니다. 대단한 글로벌 플랫폼의 산생이 임박해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70억, YG가 50억, JYP 엔터테인먼트가 50억 원을 각각 제페토에 투자했습니다. 이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네이버의 제페토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가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니 홍보의 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속 가수들의 IP를 활용한 아이템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트와이스의 댄스 퍼포먼스를 3D 아바타로 구현한 티저 영상이 제페토에 공개되자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70만을 넘어섰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트와이스를 전 세계 Z세대에 제페토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의 BTS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세계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바타가 바바리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저들은 가상세계에서 이런 명품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아바타를 치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루이비통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품을 팔았는데 그 가격이 가상세계에 있다고 해서 결코 싸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이브 뮤직 콘서트 플랫폼입니다. BTS는 2020년 6월 14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방방콘도 라이브라는 관객 없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온라인을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107개국의 라이브로 중계되었습니다. 공연의 최대 동시 접속자는 75만 6,600여 명에 달했고 최소 2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관계자는 최대 동시 접속자가 75만 6,600여 명에 달했다는 것은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을 15번 개최한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의 온라인 콘서트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네이버도 2020년 4월과 5월에 V라이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SM 소속 뮤지션들과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SM 소속의 아티스트들의 온라인 콘서트를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플랫폼이 합병을 합니다. 지분은 네이버가 49%, 빅히트가 51%입니다. 강력한 라이브 뮤직 플랫폼 두 개가 합쳐졌으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콘서트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인들은 K-팝을 이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SM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고 빅히트와는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었고 YG와 JYP는 네이버의 제페토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들과 모두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커머스입니다. 얼마 전에 쿠팡이 나스닥에 32조 원의 밸류로 상장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쿠팡과 비교해본 네이버 쇼핑의 가치라는 영상에서 만약 쿠팡이 32조 원의 가치를 가지면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40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물건을 사입해서 배송해주는 전통적 이커머스 모델과는 다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네이버라는 거대 백화점에 입점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들 중에는 삼성전자나 LG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수에서 독보적인 트래픽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사업 모델입니다. 네이버는 또한 소위 락인 효과를 위해 타 업체가 하기 어려운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통장을 이용하고 풀필먼트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페이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고 네이버 통장은 사용한 금액의 최대 3%까지 적립을 해줍니다. 다른 업체들은 수수료 수입이 전부이지만 네이버는 수수료에 광고 수입이 있어서 이러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들에게는 대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배송망을 갖추기 힘든 중소업자들을 위해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판매자건 소비자건 일단 네이버 쇼핑에 발을 들이면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국내 이커머스 분야의 최대 강자 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QR코드로 테크핀 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QR코드를 발급받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QR코드는 네이버를 통해 3,990만 명이 발급되었고 카카오를 통해 3,260만 명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통해서는 겨우 70만 명이 발급되었습니다. 결제 시장은 4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는 현금, 2세대는 신용카드, 3세대는 QR코드, 4세대는 암호화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 중심의 2세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3세대의 QR코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발급받은 QR코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결제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랫폼 업체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든 아성을 이미 구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플랫폼 기업의 압도적 트래픽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를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업으로 진출하더라도 타 업체가 따라오기 힘든 우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분야에서 네이버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동남아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성공과 금융업의 성공적 진출 등등등.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미래의 성장성이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네이버만큼 글로벌화가 잘 된 기업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를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경쟁업체가 따라오기 힘든 우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네이버를 추천합니다. 물론 저도 네이버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20년 후가 기대되는 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